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의 박부식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항공 분야에 융합된 ICT 기술 중 항전장비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요즘 다양한 산업에 ICT 기술들이 융합되어 각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ICT 융합 기술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역시 다양한 ICT 기술들이 접목되어 좀 더 안전한 항공기, 좀 더 효율적인 항공기, 가격대 성능이 높은 항공기,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은 항공기와 항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요와 기존 항공전자 시스템에 적용된 ADB, 에비오닉스 디지털 데이터 버스 기술을 소개하고 2000년 초에 최초로 항공기에 적용된 이래로 최신의 항공기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한 이더넷 기반의 ADB 네트워크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1년 5월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저가 항공사인 라우다 항공의 보잉 767기는 홍콩을 출발해 태국 방콕을 경유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던 장거리 정기 항공편이었습니다. 항공기가 방콕을 이륙하여 상승 중 갑작스러운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이 되어서 항공기가 실속하여 공중분해돼 그래서 태국 정글지대에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223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보잉 767의 세 번째 동체 손실 사고이자 사망자 수로만 따지면 현재까지 일어난 보잉 767 사고 중 최악의 사고이고요. 태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 중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1번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제멋대로 작동이 되었다 그러고요. 역분사된 공기가 왼쪽 주 날개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순식간에 양령을 잃어버리는 이제 실속이 발생을 하고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급강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급강한 사고기는 조종사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었고 엄청난 그 속도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10,000피트 이하 상공에서 공중분해되었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두뇌와 척수 또는 말초신경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항전 시스템이 오동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증 단계,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 걸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항공기 엔진을 제어하는 페이덱이라는 장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케이블들은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들 간의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페이덱은 항전 부품 중 가장 안전도 레벨, 흔히 DAR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어셔런스 레벨이 가장 높은 A등급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넘어서 3중화로 시스템이 구성되고 네트워크 연결 역시 2중, 3중으로 연결해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분야는 기존 민수 영역의 ICT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안전도 레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장보다도 더 높은 안전도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ICT 기술을 그대로 항공 분야에 적용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뒤에 제가 소개할 항공전자 네트워크 기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전자 기술의 역사를 매우 압축해서 요약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F4에 빼곡히 박혀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 들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인데요. 가운데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MFD가 두 개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4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디지털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칵핏은 KFX에도 적용 예정인 환경과 유사한데 F-35의 라지 에어리어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최신 칵핏 항전 시스템입니다. 외관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항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비중 역시 소프트웨어 코드 라인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 분야는 자동차, 철도, 원전 등과 같이 매우 보수적인 산업 영역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검증된 기술을 좀처럼 변경하려 하지 않죠. 항공용 네트워크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링크 429라는 기술인데요. 60년대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현재의 항공기에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뭐 네트워크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합니다. 한 노드가 본 슬라이드의 그림은 여러 네트워크 기술들의 발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두 제품은 밀스탠다드 153B PCI 메자닌 카드 제품하고 아링크 429 컴팩트 PCI 카드 제품 사진과 거기에 관련된 스펙을 정리한 문서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스 토폴로지 형태로 연결이 되고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 연결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전자 분야의 ICT 융합 기술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항공 ICT 융합 기술은 항공 이더넷 기술입니다. 항공 이더넷 기술은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더넷 기술을 항공전자 분야에 적용한 것은 모두 동일하나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다른 세 가지 기술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AFDX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혹은 아링크 664라고도 하는데요. AFDX 기술은 에어버스가 A380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함께 개발한 항공용 이더넷 기술입니다. 아링크 664는 AFDX 기술의 표준명이고요. AFDX 기술은 100Mbps 속도 이더넷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AFDX 플러스는 1GBps 속도의 이더넷에 AFDX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이더넷이 완벽한 QoS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는 이더넷을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상위 계층의 복잡한 어떤 QoS 보장을 위한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채용하지 않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만으로 항공기 제어에 필요한 만족스러운 QoS 제공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AFDX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A380에 적용된 AFDX 네트워크의 구성도이고요. 빨간색 네모 박스가 AFDX 스위치에 해당하고요. 하얀색 박스들은 AFDX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엔드 시스템들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엔드 시스템들은 스위치와 녹색의 선과 붉은색의 선 두 가닥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닥의 연결은 리던던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각각의 스위치들은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 리던던트한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AFDX 스위치가 9개가 아니라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18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항공기들은 AFDX가 적용이 된 항공기들입니다. 에어버스 뿐만이 아니고 보잉, 그 다음에 bombardier, 그 중국의 코맥,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어거스트 웨스트랜드까지 다양한 항공기 제조사들이 최근에 이 AFDX 기술들을 항전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LAH 사업에 이 AFDX 기술이 시범적으로 항전 시스템에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AFDX는 기존 아링크 429 또는 밀스탠다드 1553B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이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상 링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링크는 단방향 링크이고요. 하나의 소스와 하나 이상의 목적지에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링크 429와 같은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AFDX 기술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링크 429 제품을 수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링크 429 채널을 그대로 가상 링크로 매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QoS 보장을 위해서 모든 가상 링크는 송신하는 데 제약사항을 갖게 됩니다. 최소 전송 가능한 프레임 길이와 최대 전송 가능한 프레임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건 물론 항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가상 링크에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꼭 지켜야만 하는 인터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Bandwidth Allocation Gap이라고 하는 BA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AFDX 프로토콜 그 내부 이제 그 구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AFDX의 이 가상 링크는 그 16비트의 가상 링크 식별자 값과 그 다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UDP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응용 레벨에서는 이 가상 링크와 더불어 UDP 포트 번호나 이 IP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 이 채널을 여기서는 AFDX 포트라고 어플리케이션 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FDX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리던던시 매니지먼트를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리던던트한 채널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하나의 프레임만 보내면 되고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대부분 FPGA에 구현이 되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리던던트한 프레임을 생성해서 이중의 네트워크로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이 기능을 하드웨어로 대부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수신도 마찬가지로 두 곳으로부터 동일한 패킷이 도착을 하게 되면 중복 체크를 통해서 중복된 프레임은 제거가 되고 먼저 도착한 프레임이 응용 레벨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리던던시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던던시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에 인터그리티 체크 기능을 통해서 잘못 그 오류난 패킷들을 걸러주는 역할들을 먼저 앞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AFDX의 리던던시 매니지먼트
그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bandwidth allocation gap이라고 하는 이런 정해져 있는 인터벌대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AFDX 표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송신단에서는 이 프레임들을 정해진 인터벌 간격대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송신된 프레임은 이중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단에 각각 수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1과 B1이 서로 수신된 시간이 다릅니다. 이거는 B1은 중간중간에 있는 스위치들에서 A1에 비해서 운이 없어가지고 딜레이를 더 겪게 된 결과로 이렇게 요만큼 지연이 이제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리던던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받게 되는 프레임은 A1 프레임을 받게 됩니다. First Win 규칙에 의해서 먼저 도착한 A1이 받게 되고 B1은 중복 프레임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A2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죠. B9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3번이 와야 될 자리에 프레임 오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그리티 체크 모듈에서 폐기가 되게 되고요. 이 프레임이 폐기가 되었지만 A3번이라는 중복된 프레임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앞의 영상과 유사한 영상입니다. A4가 여기에 수신이 되어야 하지만 이 A4 프레임이 중간에 로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B4라는 중복 프레임이 수신되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네 번째 프레임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AFDX에서 리던던시 매니지먼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이더넷 프레임에서 없었던 데이터 필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FCS 필드 바로 앞에 1바이트짜리 시퀀스 번호를 실을 데이터 필드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필드에는 시퀀스 번호가 실리는데 0번부터 시작해서 255번이 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255번과 1번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증가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신단에서 이 시퀀스 번호를 리셋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시퀀스 영역에다가 0의 값을 넣어 보내게 되면 그 0부터 다시 리셋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그 스위치 중에 이제 오동작하는 스위치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B 네트워크에 어떤 오동작하는 스위치가 계속 잘못된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중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통신단에서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런 이중화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좀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름하여 시퀀스 인버전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A에 비해서 네트워크 B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굉장히 느린 상황이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A2가 프레임이 중간에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B2가 이 A 네트워크에 비해서 B 네트워크가 느리기 때문에 B2가 굉장히 뒤늦게 수신이 되었고요. 이 B2가 수신되기 전에 A3가 도착을 해서 수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4가 수신이 되는데 그 사이에 B2가 수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퀀스 인버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B2를 수신하지 않습니다. 시퀀스가 번호가 현재 이미 3번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FDX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의 그 QoS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AFDX는 이더넷 프레임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소스 어드레스의 어드레스 값을 정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의 앞부분에 지금 32빗은 컨스턴트 필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의 16비트 영역에 그 가상 링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버추얼 링크 ID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상수 값과 그리고 이 장치의 네트워크 ID, 이퀴먼트 ID, 그리고 인터페이스 ID로, 인터페이스 ID는 네트워크 A로 가는 프레임인지 네트워크 B로 가는 프레임인지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다른 값을 서로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IP 헤더 역시 이 버추얼 링크 ID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IP 주소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서 버추얼 링크 ID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에서는 소스 맥 어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그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가망 인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아링크 653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아링크 653이라는 운영체제에서는 소프트웨어 간의 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 안에도 이런 파티셔닝에 사용하는 식별자를 추가해서 어드레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에어로링과 마이크로 AFDX입니다. AFDX와 마찬가지로 이더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AFDX 기술이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 토폴로지 기술이라면 에어로링과 마이크로 AFDX 기술은 링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에어로링은 프랑스 톨루즈에 소재한 EJ 슈퍼 에어로라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항공용 링 토폴로지 기반의 이더넷 기술이고요. T-에어로링이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 내부에 패킷을 포워딩하는 로직과 자신의 패킷을 송수신하는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로링의 프레임 구조는 기본적으로 버추얼 랜 프레임 구조를 수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AFDX 기술은 링 토폴로지 기반의 이더넷 기술로 AFDX 기술을 개발한 에어버스에서 제안한 기술입니다. 2015년도에 그 IEEE TSN 관련된 미팅에서 또 이 기술을 소개를 하였는데요. AFDX 관련된 그 에어버스 특허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에어버스는 항공전자 네트워크의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본 네트워크는 스위치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붙는 이 단말 쪽 네트워크들은 링 토폴로지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특허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네트워크는 브레이디드 링 기술입니다. 브레이디드 링 기술은 허니웰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타임 트리거드 이더넷 기반의 기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링 토폴로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링 토폴로지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드와 노드 사이 간의 연결 외에 노드 하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노드에서 전달받게 되고요.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이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웰에서는 이 브래들링 기술을 실제로 항공기 제트 엔진을 제어하는 영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ICT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인 이더넷 기술을 이 항공전자 분야에 어떤 식으로 융합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이더넷이 QoS 지원에 미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공 분야와 같이 안정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는 곳에 이더넷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들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첨가된 기술들이 ICT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드렸던 AFDX, 에어로링, 브레이드링과 같은 기술은 항공 전자 분야의 ICT 융합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